죽은 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죽은 자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언자입니다.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기억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과학적 언어로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법의학은 의학적 지식을 법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라틴어 포렌시스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법정의 공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학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수사에서 법의학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DNA 분석, 디지털 부검, 독성학 검사, 법곤충학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된 법의학은 과거에는 풀 수 없었던 사건들을 해결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며 범죄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망 시각의 추정입니다.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검증하고 범행 시점을 특정하며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의학자들은 시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 언제 죽음이 찾아왔는지를 추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체온 조절 기능이 정지하면서 시신의 온도가 주변 환경 온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시체 냉각이라고 부릅니다. 헨슬리의 공식에 따르면 시체의 온도는 처음 6시간 동안은 시간당 약 1.5도씩 떨어지고 그 후에는 점점 더 천천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온도, 습도, 바람, 시신의 크기와 체형, 입고 있던 옷 등 수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법의학자들은 이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합니다. 직장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특수한 온도계를 이용해 시신의 중심부 온도를 측정합니다. 흥미롭게도 격렬한 운동 후나 고열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사후에도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사망 후 2에서 6시간이 지나면 시체 경직이 시작됩니다. 이는 근육 내 ATP가 고갈되면서 근육 섬유가 수축 상태로 고정되는 현상입니다. 시체 경직은 턱 근육부터 시작해서 목, 팔, 몸통, 다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직이 완전히 완성되려면 대략 12시간이 걸리며 이후 24에서 36시간 정도 지속된 후 다시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변 온도나 사망 직전의 신체 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시체 반점 또는 시반은 사망 후 혈액순환이 정지하면서 중력에 의해 혈액이 몸의 아래쪽으로 고이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멍이 든 것 같은 보라색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망 후 30분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시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자세와 시반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망 후 시신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시반이 완전히 고정되려면 약 8에서 12시간이 걸리며 고정된 후에는 시신의 자세를 바꿔도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물 검사는 매우 정확한 사망시간 추정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음식은 위에서 2에서 6시간 정도 머물다가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위에 음식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식사 후 6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위 내용물의 소화 정도로 더 구체적인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질병 등은 소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85년 영국의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가 DNA 지문법을 개발한 것은 법의학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혈액형 정도로만 개인을 구분했지만 DNA 분석을 통해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99.9%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DNA는 99.9% 동일하지만 나머지 0.1%의 차이가 개인의 고유성을 만들어냅니다. 법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STR 분석법으로 DNA의 특정 부위에서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횟수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열이 한 사람에게는 15번 반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20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를 분석하여 개인을 거의 완벽하게 식별합니다. DNA 분석은 머리카락 한 올, 피 한 방울, 침 한 방울, 심지어 만진 흔적에 남은 표피 세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절대적인 효과를 보이며 담배꽁초나 추잉검에서도 DNA를 추출하여 결정적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오래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시료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사용합니다. 이는 세포 하나당 수백 개씩 존재하여 핵 DNA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모계로 유전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 신원 불명 시신의 목의 친족과 DNA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NA 분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미국의 코디스처럼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도 몇 년 후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의 DNA가 등록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콜드 히트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부검은 시신을 직접 절개하지만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거부되거나 증거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디지털 부검입니다. 가상 부검 또는 버톱시는 CT, MRI 같은 영상 장비를 이용해 시신을 3차원으로 스캔하고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고해상도 CT는 골절, 총상 등의 외상을, MRI는 뇌출혈, 내장 손상 같은 연조직 변화를 비침습적으로 정밀하게 관찰하게 해줍니다. 포토그래메트리는 여러 사진을 합성하여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범죄 현장이나 시신을 3차원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교통사고 현장의 경로를 재구성하거나 상처의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측정해 범행 상황을 추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로 CT 데이터를 실물 모형으로 제작하여 법정에서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거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독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살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의학에서 독성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살인자의 흔적을 찾아내는 분야입니다. 16세기 의사 파라켈수스의 말처럼 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법의학에서는 시신의 혈액, 소변 등에서 독성 물질을 검출하고 농도를 측정하여 사망 원인인지를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비소처럼 무색무취하여 음식에 타기 쉽고 자연사로 위장 가능한 독이 많이 쓰였습니다. 시아노암물은 세포 호흡을 차단하는 맹독으로 극소량으로도 빠르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슐린이나 디곡신 같은 의료용 약물 또는 수면제를 이용한 독살이 더 흔합니다. 현대 독성학은 질량 분석기 같은 첨단 장비로 극미량의 독성 물질도 정확히 검출할 수 있습니다. 법곤충학은 곤충을 이용해 법의학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체 곤충들은 사람이 죽은 지 불과 몇 분만 해도 시체를 발견하고 모여듭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시체파리는 시체의 상처 부위처럼 습도가 높은 곳에 알을 낳습니다. 파리의 생활사는 난, 유충, 번데기, 성충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은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발육 단계를 분석하면 사망 후 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신에 모이는 곤충의 종류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시신의 사망 시점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혈흔 패턴 분석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혈흔의 모양, 크기, 분포를 분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하는 기법입니다. 혈액은 표면 장력에 의해 구형을 유지하려 하고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집니다. 수직으로 떨어진 혈방울은 원형에 가깝지만 각도가 있으면 타원형이 되고 각도가 클수록 길쭉해집니다. 이 모양을 분석하면 혈방울이 떨어진 각도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혈흔은 중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동맥 분출, 흉기를 휘두를 때 생기는 주조혈흔, 강한 충격으로 인한 비상, 혈흔 등은 투사 혈흔으로 사건 당시의 동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 혈흔의 각도를 역산하면 혈액이 최초로 비산한 원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 관계, 상해, 당시의 자세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해, 전쟁 등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될 때 신원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별은 골반뼈나 두개골의 모양으로, 연령은 치아의 마모도나 뼈의 발달 정도로, 키는 대퇴골의 길이로 추정합니다. 무엇보다 치료받은 충치, 보철물 등 개인마다 고유한 패턴을 보이는 치아 기록은 신원 확인의 핵심입니다. 화재 사고처럼 연조직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도 치아는 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두개골만 남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얼굴 복원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의 형태를 바탕으로 생전의 얼굴 모습을 추정하는 것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대량 재해 시에는 DVI 프로토콜이라는 국제 표준 절차에 따라 희생자의 치과 기록, DNA, 지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대조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의학 분석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CT 영상에서 아동학대의 특징적인 골절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법의학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이며 최종 판단은 여전히 전문가의 몫입니다. 법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나폴레옹 독살설 같은 과거 사건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독살설이 제기되었으나 후속 연구 결과 검출된 양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며 당시의 환경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대의 독살 사건은 과거와 달라 영국의 의사 헤럴드 시프먼처럼 의료 지식을 악용하거나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암살 사건처럼 방사성 동위원소, 김정남 암살 사건처럼 VX라는 화학 무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의학은 과학과 정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침묵하는 시신에게서 진실을 읽어내고 범죄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며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법의학의 사명입니다. 현대 법의학은 DNA 분석, 디지털 부검 등 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한 종합과학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법의학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열정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의학은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법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의 규명입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법의학은 더욱 발전하겠지만 변하지 않을 것은 진실을 향한 법의학자들의 의지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